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네. 네,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소식 듣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준석 대표 소식인데 예. 전해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오던 월 2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카 정지. 예, 2천만 원짜리.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했어요. 예. 통상 이 당대표는 당으로부터 월급을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에 이 직무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오곤 했는데 뭐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이나 네. 식대, 교통비, 주유비 같은 것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카드 사용 정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징계가 결정된 8일 전후로 이미 법인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전남 순천에. 그리고 또 혁신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국민의힘에. 그 정도 되면 법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예, 일단 당협위원장은 당연히 법카가 없고요. 이게 없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나는 현수막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게 예. 당에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서 일정 부분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당협위원장 사비로 하고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법인 카드는 고사하고 생일 축하 카드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못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냥 공적인 거는 법카로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 떨어진 거고 네. 법인 카드가 정지됐다. 이거는 조금 오보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당원권 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 카드는 말 그대로 공적 업무에 써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당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라고 한들 법인 카드를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거죠. 일반적으로 아는 거래 정지를 하는 그 도난 분실했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가 본인이 알아서 안 쓰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가 나오자마자 예. 사용을 정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카드를 정지를 시킬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저 카드 쓰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법인 카드 2천만 원 몇 개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마어마한 돈들을 펑펑 쓰고 다니는 느낌을 주는데 네. 실제로 한도가 2천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당에 있는 당직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준석 대표가 원래 그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당대표들에게 제공됐고 이준석 대표도 제공받을 수 있는 뭐 당대표 차량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전혀 쓰지 않고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도 또 징계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당직자가. 네. 자, 그러면 좀 그런 게 특별 당비는 내야 되잖아요. 250만 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돈은 뭐 좀 돈만 내고.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당대표 뭐 이게 직책 당비 좀 또 이것도 받아가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또 뭐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당대표의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속상할 것 같아요. 뭐 쓰지는 못하고 의무는 또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상황인데 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SNS 글을 보니까 월요일 당원 가입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 네. 또 SNS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올릴까 예. 화요일에도 근데 화요일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뭐 매일 올리는 건 좀 네. 그러니까 어떤 월요일에 뜻입니까 올렸습니다. 그게? 일단 몇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네. 번째로는 분당이나 탈당은 없다라는 거를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네. 이 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30 세대가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탈당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맞습니다. 탈당을 했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거든요. 특히 저희 당의 당원 구성이 좀 6070 이상에 편중돼 있는 게 있어서 이게 당원 구성이 좀 더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은 아직 조금 뭐 확실하다고 보진 않는데
사법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전당대회 출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또 시도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얘기까지 일부에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예컨대 뭐 다시 당대표 도전한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런 얘기를 일각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 그거는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 언론에서는 자꾸 우리 천하람 위원장을 자꾸 이핵관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뭐 이 핵관이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핵심 관계자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현역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에 꼽을 정도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와 사적으로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한 세대고 또 정치적으로 비슷한 어떤 관점들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말간 또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됐는데 한 5일, 6일이 지났거든요. 네. 통화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했으면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주말에 통화 한번 했고요. 네. 이게 딴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저한테 대신 이준석 대표 섭외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섭외 부탁서를 한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답은 뭐든가요? 그때는 이제 뭐 조금 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아마 지금 현재도 뭐 대외 활동 거의 안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징계는 좀 떨어졌고요. 그것을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을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직무가 지금 정지돼서 직무 대행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이후면 복귀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수사가 기소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혐의가 있는 걸로 된다 그러면 상당히 당내에서도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대표도 입장이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수사 결과가 앞으로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수사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기소까지 중요하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당원권 정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당의 이제 초선 의원들이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히 큰 두 번째 타격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법정 투쟁을 거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이 대표 징계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이 나눈 대화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현웅 아나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M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루 전에 있었던 그 초선 의원 회의에서 나온 대화를 공개를 했는데 의원들 중 일부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켜져 있는지 모르고 이 대표 징계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상범 의원과 최영도 의원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대표 징계와 향후 지도 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뭐 재징계를 그냥 할 수는 없고 뭐 기소가 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 못해서 이제 범죄 정황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 뭐 징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뭐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게 뭐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님, 실수입니까, 의도입니까 이거? 이거야 뭐 유상범 의원만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당시에 실제 비공개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근데 저는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 그 자리에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비공개였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눈다는 거는 어떤 의원 뭐 그 자리에 있는 참석자든 누구라도 언론에 흘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뒀던 겁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실수냐 의도냐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윤리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유상범 의원의 뭐 본인의 가진 생각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라는 분이 이른바 친윤 쪽으로 불리는 왜냐하면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윤리위에 또 참석도 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나온 직후에 했던 그 라디오 인터뷰 보면 유상범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범윤핵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에는 뭐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대화를 보면서 조금은 뭐
기분이 언짢거나 뭐 등등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왜냐하면 이미 당원권 정지가 되고 당 대표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박탈돼 있고요. 네. 뭐 가처분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 뭐 이런 분들도 당내에서 있습니다만은 징계가 6개월이나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막을 필요가 상당. 네, 가처분을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하더라도 것도 나중에 아니고요. 그리고 됩니다. 예. 만약에 했다가 이게 인용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처분을 하더라도 아마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하.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장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내에 급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럼 제 우리가 예상입니다. 아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뭔지 아시죠? 예, 언론에 나와서 이슈 하는 파이팅하고 모습. 이런 부분. 이 모습은 우리가 곧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뭐 이준석 대표가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조용한 기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 잘하고 뭐 토론 잘하고 하는 거 좋은데 조금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거 아니냐. 약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가 좀 없어져 봐야 그 빈자리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전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유상범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저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일단 지금 한 8, 9년 정도 지난 일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접대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막 엄청 나왔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고요. 물론 한두 사람 있죠. 장모 씨나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윤리위 과정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기소하기가 쉬운 사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 지금 자명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본격적인 당권 행보 나선 모습이네요. 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첫 민당정 네. 토론회가 어제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열렸던 이 토론회에서는 지난 대선 단일화 이후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도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징계로 자리를 비운 뒤에 열린 대규모 의원 모임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였죠.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두고 안 의원이 차기 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이어졌는데요. 얼마나 모일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뭐 일부 보도들마다 조금씩 뭐 수치는 다르긴 한데 한 45명 내외 네. 정도가 모였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김기현 의원, 정진석 의원 등 잠재적인 당권 주자들도 함께 또 참석을 했고 배현진, 정점식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인수위 시즌2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토론회가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새 결집이 된 것 같아요. 당권 행보 아니면 본격적인 당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인수위 시즌 2라는 발언도 네. 저는 굉장히 뼈가 있는 뼈가 발언이라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친윤계 의원들과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인수위입니다. 이제 본인이 인수위 원장으로서 이제 친윤계 인수위원장이었으니까요. 의원들과 함께 일을 예. 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날 자리에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다소 부족한 당내 기반 내지는 조직을 보충하는 방안으로서 친윤계와 손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 친윤계라고 하면 윤핵관 또 우리가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간장의 그 장재원 의원 그분은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또 티가 나서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본인 일정이 있으셨을 네. 수도 있고요. 예. 또 너무 이제 그렇죠. 너무 이렇게 붙어 다니는 모습 자체가 이게 간장이라는 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용어가 굳어지게 되는 뭐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추측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뭐 또 새로 나오는 보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지난 언제였죠? 11일인가 네. 10일에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있으니까. 그때도 빠졌다는 걸 보면 네. 지금은 뭐 지역 사상구에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아나운서, 천하람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